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9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어느덧 벌써 92회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00회가 될 텐데 우리 또 100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날씨는 한참 이제 한여름까지는 아니고, 한여름에 이제 습도가 높은데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좀 버틸만은 한데, 그래도 낮에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저녁 먹으러 갔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내리네요. 이쪽에 양재동 쪽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에 답하다 라는 주제로, 이게 벌써 질문에 답하다라고 해갖고 이게 8번째, 우리가 계속 질문에 답하다를 1, 2, 3, 4, 5, 6, 7 했고 오늘 8회째가 되는데, 이 질문에 답하다는 뭐냐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이라든가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에서 운영하는 포토 아카데미 153 카페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질문들 중에서 몇 개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하진 않고요. 한 4, 5개월 또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해갖고 이렇게 모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서로 의견들 나눠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문에 답하다 8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하면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 무슨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내고 읽고 같이 고민하고 웃고 그러잖아.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몇 달 된 걸 수도 있고 쭉 저희가 모아온 거기 때문에 예전 질문일 수도 있고 최근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닉네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안녕하세요 송보 선생님, DSLR의 MF 모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니콘 F3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수동 초점 잡는 것에 재미가 들었습니다. SLR은 D750 바디에 시그마 아트 35mm 1.4 렌즈와 니콘 50mm 1.4 D 렌즈, 니콘 85mm 1.8 G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750도 수동 초점 모드로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디에 보면 AF, MF 모드 스위치를 AF에 위치한 상태에서 수동 초점링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디의 AF 모드 상태에서 50mm 1.4 D 렌즈 초점링을 돌려보니 초점링이 뻑뻑하게 돌아가더군요. 이렇게 초점링을 뻑뻑한 상태에서 계속 돌리게 되면 혹시 바디나 렌즈가 고장이 나는 건가요? 지금 몇 번 그렇게 돌렸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니콘의 G 렌즈는 특이하게 MA 모드와 M 모드가 있던데, 이제 렌즈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지? 옛날 D 렌즈는 그게 없을 거고. MA 모드는 오토 포커싱과 수동 포커싱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 자, 이거를 이제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D75 니콘 F3를 쓰면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D750의 DSLR 바디에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으시다, 이 질문하신 분이. 그런데 렌즈 중에 D타입, 니콘의 D타입 렌즈도 있고 G타입 렌즈도 있는데, 바디에 보면은 니콘의 바디에 MF로 쓸 수가 있고 AF 스위치가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그 바디의 모드를 AF에다 놓고 D타입 50mm 1.4 D타입 렌즈를 바디에 꽂은 상태에서 초점링을 손으로 돌려봤더니 뭔가 걸린 듯하게 뻑뻑하게 돌아가더라. 이렇게 계속 썼을 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G타입 렌즈는 렌즈에 보면 MA라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MF 모드라는 게 있다. MF 모드가 있는데,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MA 모드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초점링을 돌려도 되느냐, D타입하고 다르게, 그거를 물어본 건데, 일단은 이거의 답은 뭐냐 하면, D타입 렌즈는 오토포커스 방식이 렌즈 안에 모터가 있는 식이 아니지. 니콘에서 렌즈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건 AFS 렌즈들이 모터가 들어있는 거고, D타입 렌즈는 모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니콘의 AF 방식은 초창기에 보면 그 구동 방식이 바디 구동 방식이거든. 바디에 모터가 있어갖고. 그래서 바디에 MF, 그 다음에 M하고 AF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렌즈 D타입 마운트를 보면, 송보님의 방송이 실시간 한 이슈에 선정됐을 때 건전한 방송 문화를 위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방송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저런 것들이 날라왔네요. 실시간 한 이슈에 선정됐다는 게 뭐야? 몰라, 씨. 방송하는데 또 앉아있어. 아니, 깜짝 놀랐어. 이게 방송이 뭐 중단되는 건가요? 뭔가요?를 몰라갖고.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뭐냐 하면, D타입 렌즈를 쓸 경우에는 AFS나 G타입이 아닌 D타입 렌즈를 쓸 경우는 바디에 있는, 바디에서 AF 쪽을 MF, M 쪽으로 스위치를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그 이유는 바디, 니콘의 바디하고 D타입 렌즈를 바디에 보면 앞으로 핀이 조그만 게 튀어나와 있을 거야. 그게 렌즈에 그거를 물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MF 쪽으로 바디를 스위치를 돌려줘야지 그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 렌즈, AF 렌즈를 구동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터를 힘으로 돌려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두 번 해갖고 망가지진 않지만,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망가질 확률이 있다. 그리고 기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렇게 하고, G타입 렌즈 같은 경우는 그 핀으로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적인 구동을 해주는 거라, MA로 써있고 렌즈에 M으로 있는데, MA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렌즈로 수동으로 돌려도 되느냐, 바디에 그 AF에다 놓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쓰라고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니콘의 DSLR 바디에서 D타입 렌즈를 사용할 때는 바디에 AF하고 M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수동으로 쓰고자 하면은 MF 모드 쪽으로 스위치를 변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오늘 촬영하다가 렌즈를 통해 미러 쪽을 보니, 렌즈를 통해 미러 쪽을 봐? 이렇게 봤다는 얘기네. 카메라를 들고. 제법 큰 먼지가 있던데 보통 어느 정도 되어야 내부 청소를 하나요? 결과물에서 안 보이는 정도면 청소 안 하고 쓰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디? 저 문제가 뭔 소리야? 렌즈를 통해서 미러를 보는 게 그러니까 렌즈 안에, 렌즈를 통해서 봤더니 그 육안으로 꽤나 큰 먼지가 보이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 큰 먼지가 어느 정도이냐가 이제 먼저 중요한 건데, 근데 어느 정도 되어야 내부 청소를 하나요? 결과물에서 안 보이는 정도면 청소 안 하고 쓰나니까, 사진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청소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글쎄, 난 답답하니까 일단은 검사는 받아보지 않을까? 단순 먼지면 뭐 털면 없어질 테고, 그게 뭐 이상한 스크래치나 상처면은 어떻게든 또 고쳐야 되겠고. 근데 결과물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나는 뭐 글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결과물 아닌가? 나는 건 좀 생각이. 이쪽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닌 거고요. 제 의견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굳이 털어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쓰는 사람의 정신적 건강이 있거든. 음. 그게 자꾸 신경을 쓰이고 이게 사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어떤 거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증폭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털어내는 게 낫겠지. 하지만 이제 결과 기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렌즈 안에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피었다. 바로 닦아야 돼. 곰팡이는. 그럼 계속 번져나가는 거고 코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근데 뭐 렌즈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갖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사 그 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털나고 렌즈를 열면 그 먼지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이 이제 기준점이 다른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열어보면 그 정도의 먼지 크기가 아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이제 볼록 렌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돼서 보일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털어낼 필요는 없다. 다만 렌즈 안에 곰팡이가 쓰는 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맹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먼지가 있는 걸 못 참는 성격이면 하나라도 보이면 청소해야죠. 제가 아까 두 번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몇만 원 안 듣는 거니까 청소하고 쓰는데 암 걸려, 암. 그런데 그 먼지가 또 쓰다 보면은 또 들어온다. 스트레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사진 않을까요? 찍다 암 걸리면 안 되죠. 암 걸려? 먼지보다 암 걸리면 안 되지. 다음에 세 번째. 송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좋은 주말입니다. 이제 주말에 쓰신 것 같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요? 요즘 봄이 되니 자꾸 사진 생활에 활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 아카데미 1호점에 질문을 많이 올리게 되네요. 자, 질문이 어떤 거냐 하면 새 필름에 대한 질문인데 새 필름? 찍고 난 필름을 어떻게 보관해야 현명한가요? 냉장실에 보관해라,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해라, 이런 여러 말들이 많던데 찍기 전 한 달간 찍고는 한 달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현상을 보낸다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인스탁스 즉석 필름도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 의견보다 송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는 학교 다닐 때 필름 어떻게 보관했냐? 난 냉장고에 넣었지. 냉장고에 넣었지. 보통. 우리 그랬지. 고온 여름, 한여름 것처럼 뭐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필름이라는 것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 필름에. 그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보관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보통 사실은 그러니까 습도가 높지 않다. 그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지 않다. 그렇다면은 굳이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름에 필름을 보관한다 그러면은 지퍼백? 요즘은 지퍼백이 흔하니까 지퍼백에다가 생필름을 넣고 그냥 냉동은 아니고 냉장에 보관했다가 사용하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꺼내서 실온의 온도 정도로 맞춰주면 된다. 자, 보관은 그 정도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질문하신 것 중에 촬영한 거를 한 달 정도 모아서 보내는데 이건 어떤가? 그런 질문이거든 사실은. 보면 한 달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현상을 보낸다면 어떻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다. 필름이라는 것은 찍은 즉시 바로바로 현상을 하기를 권해드린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필름이라는 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 현상이 일어날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다. 꼭 한 달 정도가 됐다고 포구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안개 낀 것처럼 뿌여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진 않지만 근데 이게 현상 안 하고 굉장히 오래된 필름을 꺼내서 현상하면 안개 낀 것처럼 포구 현상도 되고 칼라도 막 안 맞잖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필름은 촬영한 즉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현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린다. 그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빛을 봤잖아. 빛을 봤지. 빨리 담궈야죠. 담궈? 그렇지. 담가야지 빨리. 현상에게 담가야지. 그게 칼라가 됐건 빛을 흑백이 봤는데 됐건 빨리 담가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필름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던데 속아서 사는 사람 없길. 일단은 요것도 우리가 필름을 구입을 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필름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 감도 문제라든가 입자 문제라든가 가장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포고 현상, 뿌옇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효기간 내에서 쓰기를 권해드리고, 유효기간이 물론 지났다고 바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걸 굳이 돈 주고 사서 쓰실 필요는 없죠. 리얼라 10,000원 넘게 거래가 되죠. 필름 한 통에 10,000원이 넘어? 네, 그렇구나. 요즘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안녕하세요. 50mm f1. 니콘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카페에는. 50mm f1.4 D렌즈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50mm 1.4 D렌즈는 제작 국가 표시가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둘 중에 성능 내구성 차이가 있나요? 깨끗한 중국 제품이 좋을까요? 약간 흠집이 있더라도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좋을까요? 포디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난 싼 거 사 그냥. 싼 거? 이제 이거지. 가격이 똑같아.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야. 중고 렌즈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야. 근데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근데 깨끗해. 근데 하나는 메이드 인 재팬이야. 근데 약간 흠집이 있어. 근데 가격은 똑같아. 그러면 어느 걸 고르냐라는 거지. 그 뭐 차이나도 괜찮지 않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에 오면 올수록 일본이 뭐 어떤 문제들,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 항상 돈하고 연관된 것들이니까 조립들을 보통 이제 동남아, 뭐 또는 중국 이쪽에서 이제 조립들을 하지. 해외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품질 자체는 같다고 본다. 원석 자체도 같다.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니콘 렌즈를 설계하고 만들 일은 없다. 그리고 원석도 걔네들이 깎고 만들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인데 다만 조립을 중국에서 했느냐, 일본에서 했느냐, 필리핀에서 했느냐, 뭐 대만에서 했느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사실 때 얘가 뭐 니콘이다 또는 니코르다 또는 캐논이다, 그거의 브랜드 자체는 중요하겠지. 브랜드 자체는 특성이 있으니까 중요한데 제조국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난 이렇게 봐. 그래서 같은 2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중국에서 조립한 건데 깨끗하다. 하나는 일본에서 조립했는데 좀 흠이 있다. 난 중국에서 있는 거 사지. 중국 거 사지, 깨끗한 제품을.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안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들이 있어. 그건 또 구형이라는 얘기겠지. 조립 상태가 더 오래됐다는 얘기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조국이라 그래야 되나? 조립한 나라,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는 게 아니라 질문 해놓은 거를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선생님 오래간만에 문의드립니다. 니콘 망원 렌즈 70-200 f2.8 ED VR N 렌즈 현찰 가격 285만원. 비싸네. 가격도 너무 비싸고 비싼 렌즈 꼭 사용해야만 할까요? 쓰지 마. 이 가격 대비해 아주 저렴한 망원 멀티줌 렌즈 28-300 f3.5 5.6 ED VR 현찰 가격 97만원. 고정조리개가 아니고 가격 부담 때문에 한참 고민한답니다. 저렴한 렌즈 사용해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에 80A의 구형 렌즈 사용하다 고장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 어느 것을 사용하면 후회 없을까요? 화질 차이와 어두운 렌즈지만 28-300 렌즈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귀찮아도 속 시원한 답변 하루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0-200C 2.8 ED VR N 렌즈가 285만원이고 이건 이제 가격이 이제 헉하신 거지, 사실라는 분이. 그래서 대안으로 삼았던 게 28-300 3.5 5.6 ED VR 현찰 가격이 97만원이다. 이건 뭐 3분의 1 가격이잖아. 했을 때 고정조리개가 아니라 가격 때문에 한참 싸니까 고민스럽다. 근데 성능이나 이런 건 어떠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70에 200이라는 렌즈하고 28에 300이라는 렌즈 자체는 사용 용도가 다른 렌즈야. 그러니까 그 안에 28에 300 안에 70에 200 렌즈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설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렌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80에 200을 쓰시다가 고장이 난 거야, 지금 구형. 그래서 70에 200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 사시려고 그러는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도 80에 200 용도로 썼다 그러면 70에 200 쪽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성능을 굳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70에 200 쪽 렌즈가 성능이 좋은 렌즈야. 그럼 자, 28-300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이런 거는 그냥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난 렌즈 하나 갖고 모든 거를 다 커버할 거야. 그럴 때 쓰는 렌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보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밝기도 어두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도 아무래도 굳이 따진다면 70에 200 쪽이 성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 렌즈 비교가 좀 애매하긴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비교할게요. 그 다음에 70에 200 2.8 ED VR N 렌즈가 만약에 비싸다. 그렇다 그러면 서드파트 쪽 렌즈, 시그마나 탐론이나 토키나라든가 이런 쪽의 렌즈들 쪽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싸지. 그래서 그쪽의 렌즈를 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는 그래도 나는 계속 니콘 브랜드를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중고 쪽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똥참다기절님 인사 받아주삼. 안녕하십니까. 참다가 기절. 똥참다가 기절. 똥참다 기절. 난 붙였어 갖고.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인사 받아주삼 그래갖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답을 좀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필름 얘기들이 카메라도 문의가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질문에 답하다 8번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다는 저희 카페 포토 아카데미 153 거기에 질문 올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 공유하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2-3번 정도 방송하고 닉네임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무례하고 효도 강요원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아이디까지 외울 수는 없으니까 또 닉네임을 바꾸셨는가 모르겠는데 닉네임은 처음 본 분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하던 얘기를 좀 계속하면 그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서 이제 필름 쪽의 카메라라든가 필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확대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데, 그래서 확대기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를 좀 갖고 나왔어요. 자, 며칠 전 LPL 7700 확대기 램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필름 공구에서 기타 브랜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코라고 읽어야 돼? EIKO를? 그냥 읽어. EIKO. EIKO라는 브랜드를 24,000원인가 사서 35mm 작업을 잘 하였습니다. 문제는 66판 작업을 하려 확대기 렌즈를 바꿔 끼우고 전원을 키니 내 모퉁이에 비네팅이 생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LPL 정품 램프면 괜찮을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답변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오늘 쭉 해드린 건 이미 답변을 드렸던 거 여러분한테 다시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자, LPL 7700 확대기는 흑백 전용 확대기고요. 이거는 이제 소형하고 중형 필름까지 할 수 있는 확대기입니다. LPL 7700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고, 자, 근데 이 확대기의 특성은 뭐냐 하면, 소형으로 쓰다 보니까 확대기 렌즈가 50mm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66 중형을 끼게 되면 확대기 렌즈도 75mm인가 80mm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 근데 확대기 렌즈는 바꿔 끼우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이제 의심을 드신 거냐 하면, 이걸 하기 전에 확대기니까 아무래도 전구가 하나 있겠지, 램프가. 그게 나갔어. 그런데 LPL 정품 전구가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브랜드 거를 사서 끼신 거야. 밝기는 같은 걸 끼셨겠지. 그랬는데 35mm는 정상적으로 소형 필름 카메라는 됐는데
중형을 렌즈까지 80mm, 75mm 갈아 끼고 했는데 내 기퉁에 비네팅이 생긴다. 그래서 램프가 제 거가 아니냐 그걸 의심해서 나한테 질문한 거거든. 이거는 램프하고는 상관이 없다. 램프는 어느 걸 꽂아도 상관이 없이 밝기만 같은 거라면 상관이 없다. LPL 7700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LPL 7700은 소형 필름 카메라하고 중형 필름 카메라를 같이 쓰는 확대기라 그랬잖아. 뒷뚜껑을 따시게 되면 거기에 콘덴서라 그래갖고 렌즈 구성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게 3장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장을 빼시는 거예요. 자, 어느 장을 빼는 거냐 하면 그것도 저도 가물가물한데 일단은 그 중에서 한 장을 빼고 써야 되는데 그거는 사용 설명서에 나온다. 66일 때 빼라. 그렇지. 중형을 쓸 때는 콘덴서 3장 중에 한 장을 빼고 쓰는 거야. 그래야지 확산이 된다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그걸 꽂아줬다라는 건 뭐냐면 소형 필름에서 필름이 작잖아. 그거를 직광 중심을 모아준다는 얘기야. 빛을 이렇게. 근데 필름이 커지면 당연히 뇌규퉁에 비네팅이 생기겠지. 그래서 콘덴서를 한 장을 빼갖고 확산을 시켜줘야 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램프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100% 맞을 겁니다. 저도 LPL 7700을 벌써 한 30년이 됐네요. 그때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기억이 맞는데 근데 첫 번째 거를 빼느냐 두 번째 뺄 거느냐 세 번째 거를 빼느냐는 매뉴얼 보면 나오겠지. 그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에 몇 번째 거를 빼라고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캐리어 66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대기 렌즈 75mm나 80mm 쪽으로 66을 쓸 거면 바꿔주셔야 되고 콘덴서 3개 중에 한 장을 빼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대기를 작업하는 곳은 서울의 흑백 미미사진관, 대구의 컬러 흑백 다도는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집에서 하시죠. 컬러 확대기, 흑백 확대기 따로 있는 건 몰랐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러 확대기, 흑백 확대가 따로니 몰랐다. 그러면 컬러를 원한다. 그럼 컬러 확대기를 사야 되겠지. 그런데 컬러 확대기가 있는데 난 흑백을 하기 위해서 흑백 확대기 또 따로 사느냐? 안 사요? 그렇게 필요 없죠. 컬러 확대기의 필터를 다 0으로 놓게 되면 흑백 확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러도 하고 흑백도 한다. 그러면 그냥 컬러 확대기 하나 사서 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흑백만 할 거다. 그러면 굳이 컬러 확대기 살 필요는 없는 거지. 흑백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 안녕하세요. 사진 통장 강좌를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니콘 24-120 렌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고정조리개와 가변조리개 렌즈가 있는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사진에는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꼭 24-120 렌즈만의 질문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고 어떤 렌즈나 뭐 24-120의 어떤 거는 고정조리개 F4가 있고 하나는 뭐 3.5나 4.5가 렌즈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카메라를 봤더니 2470에 2.8 고정 렌즈가 있고 또 어떤 렌즈는 같은 메이커인데 2470에 3.5, 4.5짜리가 있더라. 그래서 고정 같은 화각인데 같은 줌비를 갖는 화각인데 어떤 거는 고정 조리개를 갖는 렌즈가 있고 어떤 조리개는 가변 조리개를 움직이는 게 있더라.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더라. 당연한 거고 성능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일단 렌즈를 만든 고급 렌즈다. 고급 렌즈는 고정 조리개를 갖는 렌즈가 아무래도 고급 렌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고 자 가격 차이가 보통 고정 조리개를 갖는 렌즈가 비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죠. 24-120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고정 조리개 4를 갖는다. 그 다음에 24-120 하나는 3.5, 4.5를 갖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 24-120 3.5? 그러면 4 고정 조리개보다 광각에서는 더 밝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120mm로 갈수록 4.5로 더 오히려 어두워진단 말이지. 자, 이건 뭐냐 하면 줌비가 바뀌면서 즉 24mm에서 3.5를 유지하지만
거기서 35mm 가면은 3.5가 아니라 4. 그 다음에 뭐 50mm 가면 4.2. 그리고 120mm 갔을 때 4.5나 5.6이 되겠지. 뭐 최대 밝기가 몇이라는 거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3.5, 4.5가 언뜻 보기에는 3.5이기 때문에 더 밝은 렌즈로 느끼지겠지만 이런 가변 조리개 렌즈의 밝기는 사실은 어두운 쪽의 밝기를 기준으로 삼아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 조리개가 아무래도 가변 조리개에 비해서 구경이 커. 그러다 보니까 렌즈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다. 구성률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고. 자, 성능은 어떠느냐? 성능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렌즈가 있다. 그러면 고정 조리개가 좋을 수도 있고 가변 조리개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능이 거의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그냥 대답을 좀 해주고 싶은데 렌즈를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근데 대체적으로 가변 조리개보다는 고정 조리개가 고급 렌즈인 건 확실하다. 고급스럽게 만든 렌즈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성능은 고정 조리개가 좋을 확률이 좀 더 높긴 하다. 그래서 쓰기에도 좀 더 편하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AF하고 DSL에서는 고정 조리개가 아닌 가변 조리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없을 거야 아마. 왜냐면 스피드라이트를 칠 때도 TTL로 다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수동으로 하고 모든 노출을 수동으로 제어한다. 스피드라이트도 수동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가변 조리개는 아무래도 변화되는 조리개 값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땐 큰 불편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논한다기보다는 가격이 비싼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급 렌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급 렌즈는 고정 조리개 값을 갖는 게 고급 설계고 고급 렌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이게 같은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게 IFV나 이렇게 내부 초점 방식 있잖아. 내부 초점 방식이 다 좋느냐 라고 이제 질문들이 꽤 들어와. 그거는 이제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내부 초점 방식을 하게 되면 앞에 렌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앞렌즈, 앞담화라 그러는데 앞렌즈가 돌지가 않잖아. 내부 쪽에서 초점을 맞춰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CPL 필터나 이런 부분들을 쓸 때 상당히 편리하다. 렌즈가 구동이 안 되니까 그걸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찍으면 된다. 초점하고 상관없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장점 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렌즈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부 초점 방식, IF 방식이 아닌 렌즈들은 망원 쪽으로 돌리게 되면 길게 나오지만 광각 쪽으로 놓게 되면 렌즈가 안으로 들어가잖아 보통. 짧게 하는 거지. 그래서 휴대성 자체는 내부 초점 방식 아닌 것들이 휴대성은 더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부 초점 방식의 길이라는 게 변동은 되지 않지만 가장 긴 쪽으로 맞춰져 갖고 길이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광각 그게 내부 초점 방식이 아닌 건 짧게 광각 쪽에서는 짧게 들어오고 망원 쪽으로 밀 때는 길게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장점으로 보는 길이가 변동되지 않는 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휴대할 때는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를 좀 제 생각에 이건 어떻게 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한 7개 정도 그렇죠? 한 7개 정도의 답을 질문한 것 중에서 물론 질문은 수백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전문적이고 메커니즘 쪽은 얘기하기에 이제 또 이해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거 한 7가지 정도를 저희도 한 30분 내외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7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꼭 정답은 아니지만 포디하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으셨는지요?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뭐 메이커 다 다른 메이커들 쓰시고 또 필름 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지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이 오늘의 질문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 6개월에 한 번씩 질문에 답하다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 하반기쯤 되면 지금 하반기냐? 6월이면? 몰라. 가운데지. 뭐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또 한번 이래 질문에 답하다. 그게 이제 8번째, 이제 9번째 방송이 또 한번 질문들을 모아서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좀 뽑아서 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질문에 답하다 방송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TC1 번역? 이게 뭐지? 배고파님 TC1 번역이? 아니, 좀 잘못 뭔가 모르니까 번역이라고 뜬 거지. 아프리카에서. 그럼 이거 아프리카에서 보내준 건가? 번역이라는 거는? 이거 무슨 얘들이 뭐 하냐? 모니터링 하냐 얘네? 몰라. 무슨 아까 실시간 핫 이슈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슨 실시간 핫 이슈야? 건전한 방송 방송 몇 명이나 문화를 한다고. 위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방송을 선정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벗고 이런 거 안 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네, 버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